총선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이곳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맞붙는 곳인데요. 네, 저희 연합뉴스TV가 두 후보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를 만나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터뷰를 준비 중인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야탐역 야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곳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판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판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신나는 판교, 행복한 분당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마한 이광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이번에 선거 유세를 지금 하고 계신데 좀 색다른 방식으로 유세를 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방식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 유세인데요. 분당 수준에 맞는 네. 이 파페라 분들이 4인조가 돼서 네. 멋진 음악을 선사하고 있죠. 파페라. 예. 결국 정치라고 하는 품격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분당 수준에 맞게 좀 공연이 있으면 좋겠다. 선거가 축제 같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정치를 좀 품격 있는 정치를 받고 계셨다는 시도 그런 것이죠.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너무 폭발적이죠. 근데 앵콜이를 너무 많이 요청하셔가지고 네. 제가 연설할 시간이 없어요. 예. 후보님, 이번 그 여론조사들을 사실 오늘부터 사실 블랙아웃 기간이긴 한데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번 분당갑 지역구가 박빙이라는 결과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사실 내일부터 사전투표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6일 동안 앞으로 민심 어떻게 좀 공략하실 계획이실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분명한 거는 뚜렷한 제가 상승세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뭘까 알아보면은 결국 친구 같은 정치인이다, 제가. 네. 그 어묵 집회에도 나타나고 목욕탕에도 나타나고 네. 또 토론회를 부르면 뭐 5분이 모이든 10명이 나타나니까 친구 같은 보기 힘든 정치인이다. 친근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하고 강원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3호선, 8호선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광재가 확실히 행정 경험하고 정치력이 있구나. 그런 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야죠, 근데. 네. 겸손하게. 예, 겸손하게. 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의 우세 지역구가 110곳, 그리고 경합인 곳이 50곳 이상이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과반 의석을 달라 이렇게 민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판세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 민심이라고는 항상 변하는 거니까 저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끝까지 임하는 쪽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뭐 예측하시는 의석수 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낮은 자세로 민심은 항상 국민의 마음은 변한다. 겸손하고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하는 쪽이 국민의 마음을 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3선을 지내신 중진이시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당내 다른 상황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후보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편법 대출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 그리고 과거 설화 논란이 됐던 김진욱 후보, 이렇게 여당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당 지도부는 이제 아무래도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당내 후보들의 이런 논란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요. 저는 사과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더 낯에 엎드리고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에는 제가 일정한 의견을 전달했고 당에서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제 비례정당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지금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여론조사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난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국 혁신당의 약진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저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우리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옛날 선거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네, 라고 유명한 하는데 말이죠. 민생 경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국 신당이 조금 선명하게 이 현 정부에 맞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이 평가. 또 하나는 네.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는 꽤 갈 거라고 보고 민주당도 잘해야죠. 네, 그렇죠. 네, 민주당 잘해야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면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란색 점퍼를 입고 나와서 이제 민주당 후보들 유세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의 등판을 두고 사실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하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후보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전직 대통령들께서는 옛날에 뭐 가까이 있었던 자기 비서라든지 정말 인간적인 연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한정돼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정돼서. 조용하게. 조용하게. 지금 좀 조용하지 않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 너무 많지 않게. 옛날에 인간은 또 인연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서 몇 분한테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지역 그리고 현안 예, 또 네. 현직 대통령이 너무 민생과의 대화라고 해서 또 너무 선거에 이렇게 나서는 것도 그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오전에 안철수 후보도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후보님도 재건축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을 보니까 재건축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이 분당의 재건축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실까요? 제가 이제 세종시나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도시에 대한 경험이 많은 편인데요. 네. 그 첫 번째로는 결국은 이 분당 전체 도시의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큰 마스터 플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건 경기도개발공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선도지구를 정확하게 빨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도지구. 예, 그리고 그 선도지구 자체가 국가 시범 도시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대표 도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 시범 도시, 시범 지구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만들었듯이 또 한 번의 시범 지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이제 분담금이 많으면 경제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기반 시설 같은 거를 국가나 경기도나 성남시가 낼 수 있는 법적 정비도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에 보면 신도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로 경기도지사와 이 지역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큰 틀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난개발이 되지 않고 네. 정부의 법률의 지원을 받는 신도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네. 또 신도시는 제가 아마 가장 생태 친화적인 그리고 행복한 도시는 제가 잘 만들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셨을까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지사가 필요하고, 선도지구에 신청은 성남시장이 하지만 네. 결국 승인은 경기도지사가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고, 교통망을 까는 거는 또 경기도 예산을 받아야 하니까, 네.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의 마스터 플랜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재건축 외에요, 후보님. 후보님께서 내세우시는 또 다른 공약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는 교육인데요. 예. 그래, 교육 특구로 나갈 생각입니다. 결국은 판교도 미래 인력을 필요로 하죠. 네. 이거 여기는 중학교 중에서 상위 10%에 드는 중학교가 한 17개가 되는데 네. 고등학교는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를 훨씬 높여야 되고, 네. 과학고등학교하고 부산에 있는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그 판교에 보면 수많은 IT 인력과 개발 인력이 있잖아요. 많죠. 제가 EBS에 위대한 수업을 기획을 했는데, 분당판에 위대한 수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 판교에 훌륭한 IT나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이 네. 분당에 있는 방과후 학습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 아니, 함께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또 그 회사로 가서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만들면, 그럼 이게
이 지역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걸 전부 영상으로 만들면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에 방송을 하게 되면 네. 분당판 위대한 수업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출생이 문제니까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대대적인 저는 교육 지원을 하는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천이 정말 아름다워요. 네. 여기를 우리 또 근처던데요? 네. 양재천보다 훨씬 물을 깨끗하게 해서 애들이 거기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네. 세니강처럼 더 낭만적인 곳을 만드는 그래서 행복한 곳을 만들고 싶어요. 네. 후보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분당갑 지역의 판세 그리고 지역 현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 야탐역 야외광장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이었습니다.